역사인물 퀴즈. 누구게? 아몰랑. 모르면 끝이야? 칭기즈칸. 13세기 아시아엔 위대한 정복 제국이 있었지. 칭기즈칸이 지배하던 시기의 몽골이야. 이 사람 출생이 특이하거든? 엄마 이름이 호엘룬이라고 남친이랑 결혼하러 가다가 웬 남자에게 납치당해. 그 납치범이랑 결혼해서 태무진을 낳는데 얘가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이 되는 거지. 이름이 희한해, 아빠가. 예수게이더라고. 예수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야. 예수게이야.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 너 또라이니? 예수게이는 오랫동안 전쟁해오던 타타르라는 부족에게 독살을 당했어. 참고로 이 부족이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먹었지. 부족 지도자인 예수게이가 사망하자 부족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걸 다시 모아 통일을 한 게 아들인 칭기즈칸이었다는 거야. 드라마 내용 같잖아. 몽골 역사가 이래서 재밌거든. 유튜브에 정리된 영상 많으니까 찾아보는 거 추천하고, 하고 싶은 말은 칭기즈칸의 아빠가 납치범이었다는 거지. 예전에 몽골에서는 납치혼이 많았대. 부족끼리 뭐 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가 전리품이었나 봐. 그래서 약탈혼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뭐 몽골만의 일이겠냐? 삼국지에도 존나 이쁘기로 소문난 강동 이교가 있잖아. 얘네를 밀프헌터의 선두주자인 조조가 노리고 있었는데 이미 대교랑 소교는 결혼한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손책이랑 주유한테 납치 결혼 당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도 똑같아. 뭐 동아시아 특인가 싶은데 조선시대에 보쌈이라는 문화가 있었잖아. 사람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게 어떻게 근데 문화냐? 존나 미개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뻑킹 조선이야. 고려 때는 오히려 안 그랬어. 재산 분할권도 거의 동등했고 여자도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18 조선시대에 이 유교 사상 들어오고 불교랑 섞이면서 씹선비 꼴통 사대주의가 만들어진 거지. 이게 여권 하락의 계기가 됐던 거야.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남편이 얼마나 개쓰레기 짓을 하든지 여자가 이혼을 못해. 상상도 못할 때야. 미망인이라는 말이 왜 있었겠냐? 이게 남편 죽을 때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여자를 부르는 말이었거든. 심지어 은장도라는 게 있었지. 이게 정조를 지키기 위한 자결용 칼이었어. 외세 침략에 끌려갈 것 같으면 목숨을 끊는 용도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여자는 열녀라고 부르면서 국가적인 추앙을 했단 말이지. 이게 간지나는 게 절대 아니야. 남자는 뭐 납치해서 데리고 살아도 되게 해놓고 여자는 한 남자만 만나라고 정조를 강요해서 생겨난 일이란 말이야. 어기면 환양년이라 그랬어. 뭐 조선 빠돌이들은 과부가 된 여자를 외세 침략에서 보호해주려고 생겨난 풍습이다. 사실 짜고 치는 거다. 이렇게 실드 쳐주는데 씨발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지 국민 스스로가 치안 유지라는 핑계로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무튼 뭐 이제는 아무도 안 해.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걸리면 좆대 이런 거. 근데 이걸 21세기 들어가지고 저지르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지금 몽골, 중국, 조선 알아봤잖아? 남은 나라 어디겠어? 일본에서 일어났는데 납치혼이. 이게 또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오카야마에서 일어났는데 도쿄에서 방산 터졌을 때 사람들 여기로 많이 피난 갔었고 근처에 히로시마가 있거든? 근데 여긴 또 세슘 오염이 심하잖아. 히로시마 사람들도 오카야마로 많이 옮겨갔다 그래.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편이고 일본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뽑힌 적도 있어. 여행 갈 때 우리가 일본 괜히 좀 걱정되잖아 아직도. 그럴 때 오카야마로 정하면 어떨까 싶다. 보면은 어때? 느낌이 괜찮지? 이런 데서 어떤 개미친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사건이. 2014년 7월 14일 오카야마 현 안에 구라시키라고 정직하지 못할 것 같은 지역이 있어. 여기서 모리야마 사쿠라야의 이름이 이런 애가 사라지는데 12살이야.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이제 집 가니까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했었어. 원래 하던 일이야. 마중을 자주 갔는데 이날따라 사정이 있었대. 그래서 애 혼자 집에 오게 된 거지. 근데 오질 않길래 엄마가 애 찾다가 저녁 6시 다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씨발 윤세준 사라졌을 때는 해주지도 않던 GPS로 사쿠라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집과 학교를 포함한 반경 2km 안에 있었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전원이 꺼졌다는 거야. 친구들 만나 보니까 같은 반에 아빠가 뭔가를 알더라고. 실종 당일인 14일 오후 한 4, 5시쯤에 집 근처에서 은색 자동차 탄 젊은 남자랑 사쿠라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대. 이 남자가 검은 옷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야.
사실 이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어. 사쿠라가 한 두 달 전부터 학교 가는 길에서 차 탄 남자가 자기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지. 12살인 애가 알 정도면은 범인이 이 새끼가 존나 대놓고 봤다는 거잖아. 진작 부모한테 말했고 부모가 두 번이나 경찰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 근데 경찰이 찾아간다고 다 도와주진 또 않아. 일단 범죄의 위험성이 인지돼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아저씨가 쳐다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같으면 워낙에 사람들 불안증이 크니까 순찰이라도 몇 번 들어주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범인이 위축돼서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2014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결국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사쿠라도 봤다는 그 은색 차 새끼가 범인이었던 거지. 경찰 100명 투입해 이 동네를 수색해 봤는데 이게 일본 경찰의 한계였던 거야. 범인이 차를 타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씨발 CCTV를 뒤져야지. 개떼맨키로 모여가지고 근처를 걸어다니고 있으면 뭐하냐고. 5일간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러다가 7월 19일 오후 10시 갑자기 경찰이 어느 집으로 투입이 되더라고. 투입됐다는 건 뭐야? 단순한 출동이 아니라는 거지. 총까지 들고 이 집 거실 창문을 깨서 진입을 해. 방에는 경찰이 찾던 범인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대 처음에.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남자가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침대 위에 앉아있고 바닥에는 이불을 깔았어. 여기에 엎드려서 TV 보는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대. 경찰이 둘이 무슨 사이냐 물어보니까 아내라는 거야, 아내. 이게 얼탱이가 없었다는 거지. 여자가 한눈에 봐도 체격이나 얼굴이 딸 같았거든. 얘가 5일 전에 실종된 사쿠라였어. 범인 잡은 거야 지금. 일본 경찰이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좀 삐리했는데 그래도 꽤 금방 똘똘하게 움직이더라고. 사쿠라 부모가 애한테 은색 자동차 이야기 들은 뒤부터 눈에 보이는 비슷한 차 번호를 다 적어두고 있었대.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서 같이 냈던 거야. 경찰이 이 중에서 오카야마 현에 등록된 번호들을 추려낸 거고 의심되는 차 따로 또 뽑아서 추적해보다가 이 새끼 차가 얼마 전에 번호판이 바뀌었다는 신고를 받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별로 똘똘한 건 없는 것 같다. 당연한 수사 수순이었던 것 같네. 이렇게 경찰은 아무튼 사쿠라 집에서 8km 거리의 범인 집을 알아냈고 아이가 납치된 상황이니까 무장한 채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던 거지. 아무리 경찰이라도 일본의 정서상 이 정도의 과감한 검거 작전을 짰다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새끼가 범인이야. 49살 처먹은 무직자 후지와라 타케시. 12살짜리 애 납치하고 경찰 앞에서 지 아내라고 말한다는 것부터가 미친놈이지 뭐. 왜 그랬냐니까 얘를 데려다가 자기 스타일로 키워서 나중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야. 이지랄병 해가지고 초반에 납치온 이야기를 내가 꺼냈던 거지. 사건이 7월에 일어났잖아. 한 4개월 전부터 사쿠라를 받고 첫눈에 반했대. 비슷한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링크 해둘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 49살 처먹은 애가 12살을 한눈에 반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뒤지기 맞아야 돼. 자 뭐 일단 알겠어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건 놈아.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새끼가 된 건지를 알아볼 차례인데 호세이라고 일본에서 좀 먹어주는 대학이 있어. 여기 나와서 중학교 교사였고 해외에서 일했다고 주변에 말을 많이 해뒀는데 구라야. 경찰서에 끌려간 이상 신상 다 나오잖아. 이 새끼 30살에 결혼 한 번 했고 2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애초에 무경력자야. 일용직이나 알바 같은 거 가끔 했던 거지. 취업한 적이 없는 새끼였대. 집안에는 A4 용지에다가 애니 캐릭터 그려가지고 막 벽에다가 붙여놨더라고. 씹덕 로리충 백수 새끼였던 거지. 얘가 직업에 자격지심이 좀 많은가 봐. 애니 좋아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한다 뭐 그런 적도 있고 체포 당시에는 주변에다가 건축 설계 관계자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살면서 걸친 게 없어. 아니 거짓말을 해도 뭔가 아는 분야로 하지 않나? 살면서 스쳐본 적 한 번 없는 일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나 몰라.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 진짜. 이거는 집 평면도 저 빨간 부분이 뭐냐? 이 새끼가 800만 엔 들여가지고 8천만 원 집을 개조해. 이 빨간 부분이 방음 공간인데 여기에 누구를 애초에 가둘 생각으로 공사를 했던 거겠지. 그리고 우연히 사쿠라 발견하면서 동선 알아내고 납치해가지고 여기 가둔 거야.
한 10번을 애 집까지 따라가면서 사전조사했고, 이때 사쿠라와 엄마가 이 새끼 차를 봤던 거지. 이때 번호가 이미 적힌 뒤였어. 사건 당일 오후 4, 5시쯤 사쿠라 집 가는 시간에 맞춰 나갔대. 어느 길로 다니는지 아니까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에서 차 대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거지. 애가 가까이 오니까 차문 열고 커터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태웠대. 그리고 이제 여기 데려가는 건데 차는 썬팅이 돼 있었더라고. 이런 일을 막으려는 건지 일본은 썬팅이 또 불법이라고 해. 이 새끼가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한 거야. CCTV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두고 피해서 동선을 짠 건데 얘가 이날 사고를 냈대. 큰 사고는 아니었는지 이 사건 기사 검색하면 내용이 별로 없는데 동네 사람이 번호판 갈아 끼는 걸 봤다고 했잖아. 이 사고로 목격자가 생겨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이 사건은 오히려 준비를 킹받지 표정이. 이 새끼 좀 그렇게 생겼어. 이 사건은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해서 붙잡힌 경우인데 집 개조하면 어때? 사람들 들락날락 할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게 옆집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겠지. 애를 하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족이 범인의 은색 자동차의 정체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번호도 적어둘 정도였잖아. 이 새끼가 동네 마트에서도 직원들이 기억할 정도로 맥주를 자주 사는 사람인데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부터는 평소에 안 사던 음식을 많이 사갔고 거기 대부분은 주로 애들이나 먹는 과자였다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해 보였다고 진작에 경찰 만나서 얘기한 상태였어. 타케시가 방은 방에 사쿠라를 가둔 거지. 문도 밖에서 잠그고 감시했다는데 이 남자의 목적이 애를 잘 키워서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애한테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둬놓고 그런 게 되겠냐고. 과자를 그렇게 사다 먹인 이유가 이거였대. 지가 또 애니 좋아하고 이러니까 애들 좋아할 만한 거 해주면은 결국 자기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경찰이 집에 진입했을 때 TV에서 블리치 나오고 있었대. 이거 재밌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생각이 너무 어리잖아, 애 새끼가. 아니, 애를 강제로 가둬놓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과자나 사주고 이러면은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 자체가 아이 씨발 애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몸만 40대지 이거 대가리가 그냥 완전 애새끼 그 잡채야. 당연히 애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 그러면 때리고 욕하고 막 협박을 했다는 거야. 나중에 사건 분석한 전문가들이 다케시는 사쿠라가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기길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스톡홀름 증후군은 쉽게 피해자가 범죄자를 이해하는 심리잖아. 범죄자가 나에게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범죄자를 자기가 합리화해 주는 거야. 스톡홀름 증후군이 머리로 심해지면은 범죄자랑 사귀는 거고 행동으로 심해지면 공범이 되거든. 다케시는 경찰 취조 때 사쿠라를 납치해온 뒤로 직접 음식을 해 먹이고 부부처럼 같이 시간을 즐겼다고 설명했어. 애 말 들어보니까 반바지에 막 흰 양말 신겨서 다리 주물럭거리고 앞으로 애 잘 키우겠다면서 사육 일기장이라는 걸 만들어 쓰기도 했대.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지금. 애 데려와서 가두고 계속 자기 입맛대로 개량해서 키우면은 언젠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망상 지랄병 했다는 거 아니야. 병신 같고. 직업도 없는 49살 처먹은 새끼가 방구석에서 애 데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자꾸 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무직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애들 빨리 일을 해야 돼. 재판에서 검찰은 타케시 컴퓨터에 저장된 일기, 메모들을 증거로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 의심된다는 입장이었어. 이게 뭐냐? 다케시에게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하겠다는 뜻이지 재판 때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의심된 스토킹, 납치, 감금,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뭐든지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혐의가 성립하는 건 다음 문제고 인정까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타케시를 압박하기가 너무 충분하잖아. 여기에 변호사는 타케시가 단순히 외설 행위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건지 뭐 범행인지 인지를 못하고 애를 데려갔다 뭐 뭔진 모르겠는데 혐의가 인정될 것 같으니까 애는 착한데 잘 몰라서 그랬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근데 변호사 말이 약간은 인정이 됐나 봐. 검찰이 10년 구형했는데 6년 6개월 확정됐어. 애는 지금 PTSD 생겨가지고 남자만 봐도 벌벌 떨고 치료받으러 다녔거든. 근데 6년 6개월이야. 형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2014년이잖아. 이미 밖에 나온 지는 3년이 더 지났겠지.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는 알려진 게 없어.
아무도 몰라. 이 새끼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사람들끼리 또 말이 많았는데 애가 혼자 오래 살아서 그렇대. 몇 년 전부터 아빠가 사망했고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충동을 통제해 줄 사람이 없고 범행을 억제할 환경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거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일본에서. 한마디로 외로움과 충동 조절 문제 때문이었다는 건데, 아니 씨발, 나이 40살 넘게 처먹고 외로워서 애를 납치하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애초에 병신이었던 거야. 충동 조절도 똑같은 거야. 이 정도 조절도 안 되는 새끼면은 엄마가 아니라 지가 요양원을 들어가야지. 이게 일을 안 하니까 몸이 편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이 새끼 지금은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또 높잖아. 이 새끼 어디서 또 애 쳐다보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 안 하고 방구석에서 애니만 보고 그러면은 또 똑같은 짓 할 수밖에 없거든. 좀 씨발 일을 빨리 시켜야 돼. 일도 존나 힘든 일을 시켜야 돼. 결국 범죄자도 밖에 나오면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직업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무슨 직업을 갖는 게 서로가 불만이 없고 좀 인정할 수 있는지 친구들이 여기서 좀 댓글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새끼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준비해 올게.